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몰락의 길 깨닫게 해야. 계속해서 동아일보. 중국 내부 시진핑의 북한 감싸기 비판. 한겨레. MB 국정원 KBS MBC 사찰 방송 장악 총지휘. 그리고 한국일보. 눈물 마른 로힝야족 이 지옥이 꾸미길. 다음은 중앙일보. 연료 1g으로 석유 8톤 에너지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태양. 이번엔 세계일보. 외교부 국장 여자는 열등하다 발언 논란. 아울러 경향신문. 한미 정상 대북 제재 기존 결의 철저 이행 입맞춰. 이제는 조선일보. 미국 한국군의 지휘권 주려다 스톱.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사법수장 인준 정치 흥정 안 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9월 18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에 합의를 했는데 이 소식을 신문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은 미국의 대응이 놀라울 만치 차분했었습니다. 수상한 기운이 가득한 한반도를 뒤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으로 건너가는데요. 이 소식을 포함해서 오늘도 40분 동안 알찬 뉴스들로 엮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나가는 동안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와 있죠? 뉴스 브리핑 날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6도, 천안 13.2도, 포항 17.9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강원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남도와 울산 등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출근길 운전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모두 사라지고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뉴스입니다.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KBS 즉 한국방송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이게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건 이름입니다. 이걸 한겨레가 입수했습니다. 내용이 기막힙니다. 블랙리스트 문건 차원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 비판인사 배제 공작, 그 전모가 담긴 문건입니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의 간부, 방송직 종사자들을 사찰한 다음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과 프로그램을 없애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MBC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직후 노조 핵심 인물과 최문순 전 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하라고 합니다. 또 제작보도 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른바 건전 성향의 인사를 전진 배치시키도록 시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부의 이름, 성향, 과거의 행적을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뿐이 아닙니다. 담당 PD와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원 교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문건에는 산별 노조인 언론노조와의 결별, 나아가 MBC의 민영화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겁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간부의 성향, 나아가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소개하며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온 문건이 있었죠.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해서 촛불집회 개최를 논의한 다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이게 담긴 정세 분석 문건이었는데 보수야당과 보수 언론이 발끈한 바 있었습니다. 언론 장악의 핵심 증거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공작을 벌였다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군 내부 문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내부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시신 암매장. 군은 그동안 한 번도 인정한 바 없었습니다. 문건 내용 소개해 주시죠. 이 문건은 1989년 당시 5.11 분석반이 만들었는데요. 5.11 분석반은 1988년 국회 5.18 청문회를 앞두고 군 보안사가 주도해 만든 비공개 조직입니다. 3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이모 씨는 평화민주당을 찾아가 내가 직접 교도소에 암매장했다 이렇게 제보했는데요. 평화민주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정당이었죠. 5.11 분석반은 이모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양심적 공익 고발자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건데 그런데 보고서는 암매장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부대 상관이 중상자 4명이 사망한 것을 보고 보초를 서던 이모 씨에게 매장을 지시했다. 또한 시체를 리어카로 운반해 교도소 관사 앞에 있는 소나무 숲에 묻었고 시체 한 고를 추가로 같은 장소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예, 시신을 직접 묻은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이 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 사령부 체제는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타국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미군에겐 수용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접촉한 정부 소식통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올 들어 미래사령부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후 지휘구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방송이 끝나고 교통정보가 나갈 시점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상공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군사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정말 전쟁 나는 걸까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다만 군사 옵션은 현재로선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전장으로 가기 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들이 F-35 전투기의 엔진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벌벌 떨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발언은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한 연설의 일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공군 70주년 기념식을 감안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겨레 분석이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럴까?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러면서 북한의 속내를 분석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2375호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 제재 하려면 해봐라. 제재 벌써 이거 10개째인데 지난 한 7, 8개 제재를 가해도 북한 경제는 사실 작년에 3.9%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경제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소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만 북한은 제재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고 거리상으로 보면은 방향은 저쪽에 북태평양 쪽으로 쏘았지만 그 조금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바로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즘 미국이 조용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또 압박하거나 이번 일에 대해서 또 제재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또 그 이상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을 때 정세현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역을 맡았던 정세현 전 장관의 이 발언은 그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일종의 부탁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또 들어보시죠. 아베라는 표현이 그만 씁시다. 근데 참 그쪽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한다는 얘기 들어서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일종의 부탁이었죠. 아베처럼 트럼프를 부추기는 식은 좋지 않다. 우리는 어차피 남북 대화를 해야 돼요. 일본은 북한하고 대화 안 해도 됩니다.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언젠가는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야당에게 제안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에 동의했지만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24일이죠. 만료가 됩니다. 9월 24일을 넘기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경력,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은 그래서 국민의당입니다. 그런 국민의당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지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국민의당만 동의하면 김명수 후보자 인준의 큰 고비는 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 작업에 매달렸는데 난관이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은 땡깡이나 부리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걸 사과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한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추미애 대표 땡깡 발언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YTN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인사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는 게 이제 국민의당 원칙이기 때문에 각자 세심하게 따져보고 깊이 고민해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 정도였고, 물론 여당 대표나 지도부가 내뱉은 그 저급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장관들의 경우는 특별히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냥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인사청문회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화신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 분인지, 그 가장 적절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국민의당의 고민은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국민의당이 사법부 공백 사태를 주도했다, 이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121명 의원 전원이 긴장 속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미국에 간 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단. 그 일원인 이철우 의원. 과거에 있었던 전술 핵을 우리 한국에 재배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술핵이 안 되면 자체 핵무장도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홍준표 대표.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대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다시 이철우 의원. 국무부에 있는 분들은 부정적이면서도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이번에 우리가 가서 미국 조야에 우리 한국민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뜻을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폐치를 요구하는 국민운동마저 벌이겠다는 의지. 유럽에는 지금 한 150개 정도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안 나서면 야당이라도 나서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던 자유한국당. 그런데 작년 1월에는 정우택 의원.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나라의 국가 안보 문제를 흥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굴욕 외교라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영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웃나라에 직접 가서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경악할 노릇입니다.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신사대주의적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박근혜 당시 대통령까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술의 폐지를 요구하러 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주미애 민주당 대표 멍군을 날리는데.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4대 외교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 운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는,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부추기는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내가 하면 의원 외교, 남이 하면 사대주의. 네, 내로남불이 아닌 내교 남사인가요? 예. 김용민 파일 함께 하셨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방송은 SBS 러브 FM 103.5 그리고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로 함께 하시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리우윤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살고 싶었던 모양이군요. 네, 언론 장악 의혹과 관련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언론 공작. 이것이 가장 정직하다던 이명박 정부의 낯뜨거운 국격이었군요. 네. 2069번님, 발목만 잡는 야당이 답답합니다. 잡을 땐 잡더라도 국민을 위해 해줄 건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위한 국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6464번님, 아무런 흠결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치 부적격자인 듯 비추어지는 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949번 쓰시는 분,
야당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야당 주장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식님, 사립유치원은 무소불위의 영역인가요? 최순실 씨도 사립유치원 부원장이었죠. 네, 이런 글 남기셨습니다. 2640번 쓰시는 분, 채용 비리는 많은 구직자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립유치원 부원장 출신이었다고, 뭐 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다 네. 최순실 씨 같다는 이런 의견은 아니시겠죠. 예, 네. 선량하고 정말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 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는 시사평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으로 문자를 통해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촌평,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는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대적인 채용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권성동 의원의 인턴 비서였던 하모 씨, 탈락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강원랜드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모 씨는 지난 2012년 강원랜드 공채에 지원해 이듬해 채용됐는데요. 강원랜드 내부 보고 문서를 보면 애초 하모 씨의 최종 성적은 채용 계획선 밖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실은 채용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강원랜드의 내부 감사 결과 하 씨 외에도 권성동 의원 쪽에서 10여 명의 채용을 청탁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두 전직 비서관이 강원랜드와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 특혜 채용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하모 씨를 포함해 성적순으로 낙방할 수밖에 없던 일반 경영 쪽 지원자들이 대거 합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강원랜드 관계자들은 더 유력한 백은 카지노 딜러 같은 서비스 부문이 아니라 일반 경영 쪽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 쪽이 진정한 금수저다, 이런 얘기군요. 네. 여기 합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말입니다. 한편 검찰은 청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80여 명의 채용을 청탁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한 차례 서면 조사에 응했는데 이에 견주어도 처우가 달랐던 것입니다. 검찰은 청탁 명단에 포함된 일부 시의원과 군의원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수석 보좌관만 서면 조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죠. 법사위원회는 검찰이 속한 법무부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네, 감히 법사위원장님을 조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립유치원들이 오늘 예정됐던 집단 휴업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학부모님들 가슴을 졸이셨을 텐데 일단 다행이고요.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데요.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정예 이사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휴업을 철회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가 한유총을 유아교육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한 만큼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대다수의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들의 사립유치원 입속 챙기기라는 보도 이전에 왜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아픔에도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정혜 이사장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많이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립유치원들은 휴업 경고와 철회 그리고 이를 번복하기를 반복하며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했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애초 교육부에 3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려서 학부모에게 직접 줄 것. 둘째는 국공립유치원의 원화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단할 것.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원비와 시설 사용료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사학기관의 재무규칙과 회계규칙을 개정하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종합해보자면 한마디로 정부가 지원은 해주되 관리 감독은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사립 초중 고등학교도 교육청이 감사하는 마당에 유치원을 제외해달라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건 역시 당국의 관리 감독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 서모 보좌관이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요. 네, 지난 2012년 당시 우원식 의원은 서울 노원을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자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모 씨는 이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었습니다. 서모 씨가 조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조 씨 측에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진정이 검찰에 접수된 것입니다. 서모 씨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검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서모 보좌관의 금품 거래 의혹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밝히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우원식 원내대표를 망신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그 혐의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네. 나중에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그런데 어제 북부지검 공보관의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답변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구심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망신주의라는 느낌은 저희들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여당이 그 너무 개혁 막 하려고 하지 마라. 검찰 함부로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들로서는 느닷없이 그렇게 지금 2012년도 사건인데요. 네. 이것이 그렇게 느닷없이 내사 사건이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준 걸로 봐서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군가입니다.
멸공의 횃불인데요. 가사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지만 노래 가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쟁 때에 군사주권을 한미연합사령부, 즉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미군이 한국군에게 지휘권을 주려다가 올스톱 됐다는 기사, 자주 국방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멸공의 횃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